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사의 명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름명이어서 사물, 사람,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서 책상, 이순신, 부산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, 자립성이 있는지에 따라, 그리고 구체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. 먼저 사용 범위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자, 보통 명사는 같은 특성을 지닌 대상들에게 두루두루 쓰이는 이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장군, 삶, 섬 이런 건데, 자, 산 예를 들어 볼게요. 산은 여러 개가 있어요. 우리가 지금 그림처럼 보듯이 이런 모양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산이라고 하죠. 자, 산은 이런 같은 특성들, 나무들이 있고 위로 봉긋 올라가 있고 그 안에 계곡들도 있고 이런 어떤 특성들을 지닌 대상들에게 다 두루두루 산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 고유 명사는 사용 범위가 보통 명사보다는 좁아요. 유일하거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붙인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,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한 명이죠. 유일합니다. 한라산, 자, 여기 산이 붙긴 했지만 산은 여러 개지만 한라산은 특정한 산 하나만을 의미하죠. 그래서 고유하다, 고유명사이라고 합니다. 제주도, 자, 이때 도는 섬도자인데 섬은 되게 많아요. 섬은 많기 때문에 보통 명사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한 섬을 우리는 제주도라고 하고 이때 제주도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붙인 이름이므로 고유 명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명사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자립명사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명사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하죠. 자립이라는 거는 혼자 설 수 있다.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예를 보시면 물건, 사람, 신발 이러한 명사들은 그냥 이 자체로도 쓸 수 있어요.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명사라고 하는데 의존 명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앞말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명사를 의미합니다. 즉 다른 말에게 꾸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자, 한 켤레 이건 분명히 명사인데 그냥 켤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쓰지 않아요. 반드시 앞에 한 켤레, 두 켤레 꾸미는 말이 있어야 되고 마리도 마찬가지죠. 마리 혼자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. 반드시 한 마리, 두 마리, 여러 마리 이렇게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. 것, 이거 되게 많이 쓰죠. 그렇지만 이 것은 혼자 쓸 수 없고 반드시 좋은 것, 나쁜 것, 행복한 것 이런 것들로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의존 명사에는 다른 예시도 한번 있는데 찾아볼까요? 여기 1번 자주 쓰이는 의존 명사를 봅시다. 식사를 하는데 2시간 걸렸어. 이때 대.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렴. 내키는 대로 해도 좋아. 그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.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. 자, 이런 것들을 다 의존 명사라고 하는데 자, 여러분들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꾸미는 말이 있죠. 그리고 그 앞에서 꾸미는 말은 각각의 별개의 단어란 말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의존명사는 앞에 있는 말과 띄어서 써야 됩니다. 이렇게 다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. 왜냐하면 얘도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끼리는 띄어 쓰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띄어 써져 있고 앞에 꾸밈을 받는 것이다. 명사다. 그러면은 의존명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구체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구체명사는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냅니다. 나비, 눈에 보이죠? 사과, 나무,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냅니다. 그런데 추상명사는 추상이라는 게 뭐예요?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개념을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가 추상명사입니다. 자, 사랑, 평화, 믿음. 이것은 다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 머릿속에는 존재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. 이 대상에게도 개념에게도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라는 것들을 이제 붙여주는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추상명사로 분리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범위에 따라서 명사를 분류해 봤는데요. 자, 이런 것들을 구분 지을 수 있게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